다음은 홍기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선관위의 경과 보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앞에 좀 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홍기원 부위원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차 당무위원회와 제273차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소병훈 의원, 부위원장의 홍기원 의원, 위원회 김준혁, 김용만, 황정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관위는 4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권리당원의 선거일과 투표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정하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거인 명부에 열람, 교부, 이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선거 및 후보자 등록 공고 일정,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4월 23일 제2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6.3 지방선거와 같이 2026년 3월 1일로 정하고 국회의원 선거일은 5월 6일, 권리당원 선거일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4월 23일 선거 공고를 하였으며 4월 27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아 한병도 국회의원이 입후보하였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고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표한 경우 원내대표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 대신 델리민주를 통해 정견 발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5월 4일 9시에 개시되어 5일 18시에 종료되었고 국회의원 투표를 위하여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 어느 원내대표 선거 때보다 잡음이 없었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고 네거티브도 없는 그런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의총에서 한병도 전 원내대표에게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또 뽑히게 되면 이번에는 생각한 만큼 생각한 대로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병도 후보는 참 원고에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으려니까 좀 민망합니다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는 참 온화한 성격에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매사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디테일이 강한 리더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시에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랑 일하면서 정말 놀라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과감할까 그리고 판단이 빠르고 정확할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매우 순간 그 순간 판단해버리고 그 순간 실행하는 그런 놀라운 실천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종합특검법, 사법개혁 3법, 그리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3차 상법 등 묵직하고 굵은 법안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다, 믿음직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덕분입니다. 특유의 소통 능력으로 또 야당과도 아주 유연하게 협상을 잘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갈 방향을 고스란히 가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무한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민생 회복, 이재명 정부 성공에 확실히 이바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는 치열하고 또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했지만 이번에는 한병도 단독 후보로서 출마를 했고 보통 선거운동 기간에는 의원님들 만나고 그리고 선거운동 치열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오늘 뽑히게 되면 어떤 일부터 처리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컸으리라 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원내 리더십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과 가치인 원팀 정신에 기반해서 앞으로 혹시 뽑히게 되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4일, 5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민주당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을 만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겠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났는데 국민의힘은 반성과 성찰도 없이 6월 3일 내란 공천으로 내란을 또 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만큼 국민을 무시하는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경호, 이진숙이 웬 말입니까? 또 내란 우두머리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이 또 웬 말입니까? 정진석을 진짜로 공천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6.3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최대한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자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주재하시는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방금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이 우리 당 대표님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겠네. 너무 칭찬한다고. 그래서 뭐 그 정도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당을 위한 헌신을 결단해 주신 한병도 후보께서 단독으로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원내 원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책임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원래는 선거 방식을 정할 때 단독으로 입후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흔히 그냥 추대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많이 불편하지 않게. 근데
이번에는 우리 그 당원들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모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투표를 그렇게 하게 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출된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긴밀한 호흡을 맞추며 우리 당의 방향을 함께 이끌어갈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국회 운영의 중심에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한편으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 당 대표와 함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에 부과된 책임과 역할 또한 한층 더 분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의원총회 나와서는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엄중한 자리여서 보고 읽느라고 조금 머뭇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역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진행될 후보의 정견 발표를 경청하신 후 오직 민심과 당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정견 발표에 앞서서 언론인 분들을 위한 우리 한병도 후보자님의 포토 타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후보자님께서는 연단 앞으로 나오셔서 가장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혼자입니다. 네, 단독 입후 보시기 때문에. 파이팅 한번 하시고. 눈 뜨라고요. 네. 이제 연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병도 후보님께서 단독 입후보하셨고요. 후보자 소개 영상을 감상하신 후에 이어서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총 7분입니다. 후보자님 연설 시작과 동시에 차임벨이 1회 울리고요. 그리고 정견 발표 종료 1분 전에 또 한 번 차임벨이 1회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차임벨이 3번 울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전원이 차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전면에 있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주시해 주시고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자님의 소개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한병도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저를 만나면 사석에서 한 병 더 하셨죠. 요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름과 비슷하게 한 번 더 하셔서 실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동영상에도 한 번 더 그렇게 나오네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더 한병도 인사드립니다.
4개월 만입니다. 똑같이 긴장이 됩니다. 책임감은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가 목표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권리라는 비상한 상황에 등판해서 지난 100일 동안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빨리 수습하고 정비해서 성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차 종합특검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사법개혁 3법, 조작기소 국정조사 출범까지 개혁 입법을 단호하게 완수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가장 빠른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생 위기 극복에 기반을 쌓았습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 입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주요 입법 과제를 차근차근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1월부터 4월 23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총 39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모두의 성과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을 때도, 다양한 현안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때도 우리의 집단 지성을 우리는 언제나 발휘했고 원팀으로 성과를 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믿음, 당원 동지 여러분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루어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헌신해 주신 드림팀 우리 천준호, 김한규, 전용기 수석님, 또 함께 해주신 부대표단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온몸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야 합니다. 정광석화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는 항시 새로운 과제가 도출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1년, 특히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과제들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돌파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고유가의 여파가 물가를 자극하고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개혁도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에 마지막 퍼즐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 성과도 중요합니다. 어느덧 제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결실을 수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원님들의 우선 추진 입법과 예산을 직접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고민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항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 의원님들의 성과가 곧 민주당의 성과이고 한병도의 성과라는 마음으로 같이 뛰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는 데에도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인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 더욱 단합되고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합의 힘으로, 소통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1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승리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병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22대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될 텐데요. 언론인분들과 보좌진분들께서는 비공개 전환을 위해서 장내 정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정화 선관위원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합산한 개표 기록지를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선관위원장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 득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 한병도 후보가 유효 투표 결과 압도적인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한병도 당선자 수락연설에 앞서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당대표님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신임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달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표님, 선관위원장님, 신임 원내대표님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바로 이어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님의 당선자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결과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앞으로 1년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합니다. 민주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합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단단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단합할 때 강했고 하나로 뭉쳤을 때 승리했습니다. 저 한병도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팀 민주당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기탄 없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유능한 원내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열차게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한병도의 100걸음보다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위대한 여정에 손잡고 어깨를 맞대며 담대하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3기 새로운 원내대표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회의를 주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일 전국을 누비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고생이 너무 많으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이 벌써 새카맣게 타시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일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임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정치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오염됐다는 의혹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저를 비롯한 141명의 의원님들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4월 3일 첫 기관 보고부터 4월 30일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3차례의 기관 보고와 4차례의 청문회, 4곳의 현장 조사가 숨가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간 밤낮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 또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을 했습니다. 녹취를 통해 확인된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 또 남욱과 김성태의 증언으로 드러난 노골적인 강압과 회유 등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적인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